2부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단계에서도 스캔바디의 라이브러리, 지오메트리가 중요합니다. 스캔바디 온라인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합 결과 오차가 10마이크론 안팎 정도는 나와줘야 합니다. 이것을 U10이라고 부르는데 U10의 정확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멀티플 브릿지, 크게는 프라치 보철에서 원스텝 모델리스 보철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스캔바디 정합 단계에서의 오차는 원인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스캔 단계나 디자인, 가공 단계에서 에러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스캔 정합 사진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측면의 정합 결과는 12마이크론 정도가 나올 정도로 정합이 잘 된 스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크로스 섹션 단면에서 스캔바디의 엣지,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 스캔 단면이 모서리에서 90도로 꺾이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끝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왜곡된 데이터로 저장되는 현상은 정말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서리 부분에서 빛 반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렇게 스캔이 잘 나오지가 않는 부위 스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간주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프로스토돈틱스에 소개된 아티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New Scanning Strategy for More Accurate Implant Scan Body Alignment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아티클은 더 정확한 임플란트 스캔 바디 정합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요약하면 심플한 디자인의 스캔 바디가 정확한 가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가공과 스캔이 어려운 곡면 부분을 제거해서 라이브러리를 수정하면 좋은 정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제 케이스에서 스캔바디의 모서리 부분이 뭉개진 것처럼 이 아티클에 있는 사진 자료에서도 모서리 관계 부분에 정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캔바디 전체 형상을 담은 전통적인 CAD 파일 라이브러리에서 가공과 스캔이 어려운 커넥션 파트들을 제거하고 수정한 라이브러리로 변경하여 정합을 해보았을 때 결과 차이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러리로 정합했을 때에는 노란색 범위, 즉 20마이크론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던 정합 결과에서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정합 결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초록색 범위, 10마이크로미터 내로 정합이 잘 된 것으로 변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 부분은 배제하고 평평하거나 간단한 형태의 면으로만 구성된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실제 스캔 바디의 모습을 온전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정합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정합이 더 잘 되는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는 스캔 바디의 문제점은 상부 구조에 스텝이 있고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상부 플레인의 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모서리를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스캔이 될 수 있는 면적이 남아 있을 텐데 폭이 얇아서 스캔이 잘 나오기 어렵고 정합도 잘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측면은 안정적으로 스캔이 되고 가공도 잘 될 수 있는 구조여서 정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Z축, 즉 높이에 해당하는 방향의 정합이 자칫하면 언더 혹은 오버가 되기 쉬운 구조가 아닐까 합니다. 이 케이스 또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캔 정합을 통해 보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론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 스캔은 피크가 더 잘 되지만 일회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구강 스캐너로 메탈 스캔이 그리 어렵지 않아졌다는 이유로 인해 메탈, 티타늄 소재의 스캔 바디가 좋습니다. 특히 샌드 블라스팅이나 코팅이 되어 스캔이 더 잘 되도록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캔 바디 체결을 얼마나 강하게 하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커넥션 부위에 스탑이 있는 디자인의 스캔 바디를 사용하신다면 좀 더 균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스캔 바디의 가공 과정에서 트루니스와 프리시전이 모두 좋은 제품, 즉 정확하게 가공이 된다고 신뢰성이 있는 스캔 바디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스캔 바디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심플하고 곡면이 적어 가공하기 쉬운 형태의 스캔 바디가 좋겠습니다. 스캔과 가공이 정밀하게 되지 않는 모서리와 곡면을 제외한 라이브러리를 갖춘 10에서 20마이크로 내로
정합이 잘 되는 라이브러리를 갖춘 스캔바디가 좋은 스캔바디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춘 스캔바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하고 계신 임플란트 픽스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스캔바디가 그 픽스처 회사 제품밖에 없어서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 픽스처의 대다수는 11도 인터널 테이퍼 커넥션으로 동일한 커넥션이고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스캔바디로 여러 픽스처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크류나 체결상의 높이 차이가 미세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임플란트 시스템 그리고 스캔바디 제품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조건들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하나씩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나 기구, 시스템의 정확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모델리스 최종 도철물의 에러를 얼마만큼의 세멘 갭으로 보상해야 할지 수치값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파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캔바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오케이입니다만, 내가 이미 스캔바디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혹은 픽스처의 커넥션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옥타 구조라든지 유니크한 커넥션이라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캔바디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캔바디를 AS에서 써야 합니다. AS 하는 방법들입니다. 메탈 소재 스캔이 만약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샌드블라스팅이나 아노다이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세하게 두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정 안 되면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캔을 해도 됩니다. 스프레이도 대신 과하게 뿌려서 두껍게 붓는 경우에는 두께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쓱 뿌려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커넥션 디자인에 스탑이 없는 디자인인 경우에는 스캔바디 체결 토크를 일정하게 통일시키면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한 토크를 반복해서 가하면 커넥션 부위가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10N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트루니스와 프리시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시전이 안 좋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루니스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측 길이에 맞춰서 라이브러리 높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가공이 어려운 형태가 많고 모서리 곡면이 있는 라이브러리인 경우 가공이 쉬운 부위만 남기고 나머지 부위는 라이브러리에서 삭제 및 수정을 해서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AS가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쉐입에서 라이브러리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패널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컨트롤 패널 안에서 어버트먼트에 임플란트 시스템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임플란트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원하는 임플란트 시스템을 클릭하면 안에 픽스처, 스캔바디, 스크류, 베이스 모델, 인터페이스 모델 블랭크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혹은 수정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파일 주소가 나타나게 되고 클릭하면 폴더가 열립니다. 간혹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락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클릭만 안 되지 주소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 폴더를 찾아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셔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수정 작업을 하시는 것이 비교적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픽스처 라이브러리, 스캔바디 라이브러리를 같이 실행시켜서 3D 뷰어에서 보면 라이브러리 상에서 픽스처 플랫폼에서부터 스캔바디 탑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실물 스캔바디의 플랫폼에서부터 스캔바디 탑까지의 거리가 라이브러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스캔바디 가공 정확성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이 차이를 직접 검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아쉽지만 절대로 완벽하게 세팅해주지 않습니다. 스캔바디와 픽스처를 체결했을 때 총 길이에서 픽스처 길이를 빼면 픽스처 플랫폼에서부터 스캔바디 탑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 길이와 라이브러리 상에서 거리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회사 A 제품의 경우는 놀랍게도 5개의 새 스캔 바디를 까서 측정해 본 결과 모두 라이브러리 길이와 일치했습니다. 같은 회사 B 제품은 모두 0.02mm 짧았고 C 제품은 4개는 0.02mm 짧고 1개는 0.03mm가 짧았습니다. A 제품은 용어로 표현하자면 프리시전과 트루니스가 모두 거의 완벽한 제품인 것이고 B, C 제품은 모두 트루니스는 대략 0.02mm 정도 차이는 나지만 프리시전은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제품이 모두 X회사의 스캔바디 제품이었으니 X회사의 프리시전 가공품질 컨트롤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면 Y회사의 D 제품 같은 경우는 3개의 표본으로 해보았을 때 실질거리가 12.04mm, 12.06mm, 12.08mm로 트루니스와 프리시전이 모두 아쉬웠습니다. 평균값의 차이만큼 라이브러리 높이 차이를 반영해서 수정하면 트루니스 AS가 됩니다. 3쉐입 컨트롤 패널 내에서 수직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메쉬믹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해야 할 라이브러리 파일을 메쉬믹서에 불러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의 확장자는 DCM이기 때문에 메쉬믹서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STL 파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라이브러리를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축 방향으로 아까 X회사 BC 제품 같은 경우는 실측 길이가 라이브러리 값에 비해 0.02mm 짧았기 때문에 0.02가 아닌 마이너스 0.02 값을 입력해서 Y축 마이너스 방향, 즉 아래로 0.02mm 위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된 라이브러리 파일을 원래 임플란트 시스템에 있는 스캔 어버트먼트에 Add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라이브러리에서 가공 스캔 어려운 부위, 정합이 잘 안되는 부위를 삭제 제거해서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부 평면 중 라운드한 영역 제거를 위해 라운드한 영역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슬라이스 보스 노 필 타입으로 플레인 컷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케이크 자르듯이 평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잘라서 메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베벨면 그리고 바깥쪽 라운드 영역이 시작되는 최상단 높이 시작점에서 다시 슬라이스 보스 플레인 컷 합니다. D컷 부분도 바짝 붙여서 플레인 컷을 합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커넥션 부위, D컷과 둥근 부분이 만나는 경계 모서리 부분도 플레인 컷 기능으로 잘라줍니다. 필요한 상부 플레인과 D컷, 둥근 옆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옆면들을 모두 삭제를 합니다.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실제 스캔한 데이터의 곰인스펙트 정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합해보면 수정하기 전에 비해서는 나아진 정합을 보였으나 상부 평면 부위에서 10에서 20 마이크론 정도 높이 차이, 즉 정합 오차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높이 정합 오차 문제는 상부 플레인에 있는 메쉬 개수를 늘리면 상부 플레인 정합 비중을 높여주면서 좀 더 개선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쉬 믹서 리메쉬 기능을 이용해 상부 메쉬 사이즈 덴시티를 50%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정합이라는 것은 결국 메쉬와 메쉬 사이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특정 부위의 메쉬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정합의 방향이 그 메쉬가 많은 부위 쪽, 정합 결과가 우수한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합 결과에서 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합 우선순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높이를 결정하는 상부 플레인 메쉬의 숫자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상부 평면 높이 정합 결과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D컷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그 언더, 즉 측면 방향으로 스캔 바디가 이동한 정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똑같이 상부 평면에서 한 것처럼 D컷의 메쉬 덴시티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D컷 메쉬에도 리메쉬 기능을 통해서 덴시티를 30%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모두 10 마이크로미터 내로 들어가는 좋은 정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부 플레인과 D컷에서 정합 결과는 모두 10 마이크론 내로 들어가는 상당히 정확한 U10 정합 결과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여 U10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인별로 메쉬 덴시티를 얼마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합 결과를 낼 것인지 최적화를 하는 것이 사실 제품 제조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에서는 제조사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합의 원리라든지 라이브러리 수정 방법을 알고 직접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디지털 보철에 있어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원스텝 모델리스 보철을 위해서 좋은 스캔 바디와 라이브러리의 조합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캔을 부정확하게 했을 때 개별 케이스에 한해서는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스캔 영역을 지정하거나 외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정합함으로써 정합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캔 바디 제품의 프리시전은 개선이 불가능하나 투르니스는 라이브러리 수정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가공 에러나 정합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거하는 수정 작업으로 정합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케이스 모델리스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스캔부터 최종 보철물 가공까지 모든 단계 하나하나에서 높은 퀄리티 컨트롤이 요구됩니다. 이 강의가 디지털 임상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